2024년 4월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든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투자를 기존 17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늘린다고 발표한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 단일 해외 투자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왜 삼성은 이 거대한 돈을 미국 땅에 쏟아부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통해 약속한 보조금 9조 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9조 원을 받기 위해 60조 원을 투자한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라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발표 뒤에 숨겨진 진짜 조건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바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 대한민국 60년 기술 축적의 결정체가 담보로 잡힌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경제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취재에 힘이 됩니다. 텍사스의 광활한 벌판 위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대한 공장, 그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서막일까요?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문서를 처음 봤을 때 업계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거기엔 초과 이익 공유라는 생소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장이 예상보다 많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았으니 성공하면 나눠 가지자는 논리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상세 수율 데이터 제출을 명문화했습니다. 수율이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량 없이 정상 생산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숫자 하나에 수십 년간 축적된 제조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삼성이 왜 세계 최고인지, 어떻게 경쟁사를 앞서는지 그 비밀의 핵심이 바로 수율입니다. 이건 마치 요리사에게 돈을 줄 테니 비밀 레시피를 내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공개된 기술 정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인텔이나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에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갑을광예였습니다. 돈을 주는 쪽이 갑이고 받는 쪽은 모든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미국 앞에서 협상력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이제 공장만 잘 지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의 가동 시기는 당초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무려 2년이나 연기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아무나 지을 수 없습니다. 초정밀 장비를 다루고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을 관리할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수십 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 인력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에는 그런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건비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국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의 서너 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한국에서라면 한 달이면 끝날 공사가 미국에서는 1년이 걸렸습니다. 공사 현장의 크레인들은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핵심 장비 수급마저 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은 삼성 테일러 공장에 보내기로 한 최첨단 장비 인도를 보류했습니다. 공장이 제때 완공되지 못할 것 같으니 장비를 먼저 보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이 테일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미국 정치판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도체법? 그건 역사상 최악의 딜이야.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왜 외국 기업에 돈을 줘서 공장을 짓게 하느냐? 그냥 높은 관세를 매기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조금은 미국 납세자의 돈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보조금 9조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이 뒤집힐 수도 있다니,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버린 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관세를 새로운 무기로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도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미국에 왔더니 이제는 보조금은커녕 관세 폭탄을 맞게 생긴 겁니다. 동맹의 약속은 이렇게 허무하게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제 철학은 오직 하나,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였죠. 동맹이든 적국이든 예외는 없었습니다. 관세 25%가 현실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이 텍사스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옵니다. 그 부품들의 관세가 붙으면 생산 원가가 폭등합니다. 미국 현지 생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설령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한다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이 테일러에서 만든 반도체를 한국으로 역수출하려 해도 또 관세를 맞습니다. 미국에서 팔면 관세, 한국으로 보내도 관세, 사면 초과에 몰린 형국입니다. 결국 삼성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60조 원을 투자했으니 공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밀어붙이자니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기회의 땅은 어느새 함정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에 휘둘리는 약소국 기업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미국에 60조 원을 쏟아붓는 동안 대한민국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2024년 2월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평택 5공장, 이른바 P5의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황 불황이 이유였지만 진짜 원인은 더 복잡했습니다. 삼성의 투자 여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테일러에 6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국내 공장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국 투자가 늘어난 만큼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평택 공장의 불 꺼진 건설 현장이 그 증거였습니다.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 수만 개의 일자리, 지역경제 전체가 이 공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이 멈추자 협력업체들의 주문이 끊겼습니다. 식당과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평택의 밤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투자를 요구하면 국내 투자는 더 줄어들 겁니다. 반도체 기술과 인력이 바다 건너로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에는 텅 빈 공장과 일자리 잃은 노동자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산업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존재하지만 실제 생산과 기술의 핵심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에는 빈 껍데기만 남는 현상입니다. 일본이 이미 이 길을 걸었습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은 이제 삼성, TSMC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핵심 기술자들이 해외로 떠나고 투자가 줄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IMF 외환위기를 겪고도 다시 일어선 저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의 탄탄한 기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국내 공장은 축소되고 청년들은 반도체 업계 취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빚과 텅 빈 공단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2026년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력이 삼성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반도체 기술, 숙련된 엔지니어들, 촘촘한 협력업체 네트워크,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형의 국부입니다. 동맹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하룻밤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력을 유지하는 한 어느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100조 원의 수업료를 내고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자리와 미래는 누가 지켜줄 것인지
함께 지켜보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